그런데 검찰은 입장문까지 내며 술과 음식 반입이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발표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가 이화영 전 지사의 주장을 답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조혜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4월 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조사실 앞 창고에서 술을 마시며 설득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그 뒤 이 전 부지사 측은 2023년 6월 30일, 6월 28일, 7월 3일과 5일 등을 음주 일자로 지목해왔고 술을 마신 장소에 대해서는 창고가 아니라 영상 녹화실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날의 출정 기록 등을 제시하며 검찰 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이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사 참여 변호사와 교도관 38명 등 여러 관계자들을 조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조사에 나선 법무부는 오늘 당시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그리고 당시 교도관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주요 피의자들의 도시락 비용을 쌍방울 측에서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한 겁니다. 술자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조사와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 무근임이 밝혀진 건이라며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검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화영 증인이 지난번에 나와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합니다. 쌍방울과 대북송금과 이재명을 엮으려고 합니다. 그 엮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연어도 들어오고 술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회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들이 아니다라고 득달같이 달겨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조사안이 다 나왔어요. 술도 들어갔고 그리고 김성태와 방영철과 이화영을 같이 불러냈다. 그렇게 불러서 대질 조사 시켜놓고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자료가 다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술도 박상용 검사 허락하에 들어갔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그리고 이재명을 엮으려고 그들이 노력했습니까? 그건 뭐 아주 자명한 사실. 이재명을 엮으려고 노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하면 저는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 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위증인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부인을 데리고 와서 부인을 데려다 주겠다라며 회유, 협박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상용이 완전히 그냥 박살 내는 자리입니다. 네. 이거 아주 뭐 빼박 증거가 세상에 나와버렸으니 뭐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수원지검의 연어 술 파티 의혹.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근데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 나와서 아주 오만했죠. 이 문제로 불려 나온 거거든. 맞아요. 이 문제로. 네. 그런데 불려 나와서 술 파티 의혹 같은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런 답이 나오냐? 주진우가 묻고 박상용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만 참고 함께 들어보시죠. 연어 술 파티에 대한 입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1년 반 전에 이 논란이 일었는데요. 수원지검의 전수조사, 경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자, 저렇게 주진우가 묻고 박상용이 답하다. 네. 하나의 그 프로그래밍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이따위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빼박 증거가 나오고야 말았는데요. 네. 이 이야기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광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나왔어요. 물론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는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빼박 증거 나왔다는 거야. 빼박 증거. 네. 자, 어떤 빼박 증거를 법무부가 확보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법무부에서 이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 정황이 있었다고 특정한 날이 23년 5월 17일인데요. 네.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이랑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확인을 한 겁니다.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네. 자, 녹취록의 일부 함께 봅니다. 김성태가 직원에게 야, 페트병에다가 술 담아서 준비해라. 그리고 변호사 통해가지고 검사한테 말하면 돼. 와. 술 나오고요, 검사 나옵니다. 그렇죠. 술 나오고 검사 나옵니다. 자, 김광민 변호사님, 오늘을 기점으로 완전히 숨통을 조여놔야 돼요. 그냥 끊어놔야 돼, 진짜. 예, 이쯤 되면 사실은 박성용 검사는 피의자 전환해서 구속영장 청구돼야 청구해야 된다고 됩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날 이제 김성태가 이제 오후에 출정합니다. 김성태 오후, 방영철 오후 출정인데 오전에는 수원구치소에서 이제 쌍방울 관계자들 접견을 하고요. 그날 쌍방울 관계자들이 접견 가서 오전에 수원구치소 앞에 커피숍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한겨레 보도에는 일부만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네. 저 당시가 이제 그 김성태, 그러니까 박상영 검사가 김성태를 통해서 이화영에 대한 압박을 거의 뭐 피크로 올릴 때였습니다. 네. 이제 자백해라, 허위 네. 자백해라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협조를 안 하니까 전날 이제 그 접견에서 일반인 면회에서 쌍방울 이제 관계자한테 한 얘기가 내가 오늘 이화영이랑 끝장을 본다. 오늘 끝장을 볼 거고. 그래. 소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설득해야 되니까 이따 올 때 술 챙겨와라. 와, 직원한테. 물처럼 보이게 해서 챙겨오고 미친놈들이지. 이미 검사랑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사실은 박상용은 이제 그 국회까지 나와서 이제 그런 일 없었다라고 우기긴 했지만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증거만으로 해도 이미 술파는 다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녹취를 통해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은 뭐냐면 5월 17일 날 술판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사전에 기획됐다라는 거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미 검사랑 협의를 했다. 술을 갖고 와라 하니까 5월 17일 날 술을 먹으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 이 사안이 수원지검하고까지 협의가 됐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날 수원지검이 회를 주문한 내역까지 나왔잖아요. 네. 예, 그 뭐 한 차량 한 10분 정도 거리되는 횟집에서 주문하고 결제한 내역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 사전에 술을 마시면서 이화영을 설득해서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라는 네. 일련의 기획이 수원지검과 쌍방울 간에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가 됐었고 네. 지금까지 박상영 검사가 그토록 부인을 했었던 술파는 그 김성태 또는 쌍방울 직원들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획된 사건이었다.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야. 네. 이거는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를 무고하게 잡아가지고 제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검찰이 동원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구속된 피의자를 통해서. 그리고 저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구속된 피의자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년 넘게 독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김성태라고 하는 자는 뭐 출신이야 뭐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회사를 공중분해시켜가면서, 그러니까 중견기업 하나를 완전히 날려가면서 몇 사람을 구속시켜놓고 그 와중에 도대체 김성태가 뭔데 내가 오늘은 끝장을 봐야겠다라는 말을 주변에 할 정도로, 그러니까 김성태가 완전히 이제 검찰 편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권력 살인인 거예요, 사실. 이거 심각한 사건이야.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바tik 국회 나와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억울해. 경찰 수사하고 검찰 수사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다라는 위증을 저렇게 낯빛 하나 안 벗겨 살 수 있다는 거. 저거 대한민국 검찰이 지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해갖고 재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박상균이라는 사람이 뭐 검찰 내에서 그냥 뭐
찌질한 인물이었나요? 대표적인 사건들을 계속 이끌어왔던 특수의 간판이었잖아요. 간판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연어 술 파티 하면은 바로 또 떠오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한명숙 사건에서 네. 재소자들 불러서 한은상 씨 거기서 초밥 파티 했어요. 술 먹고 초밥 파티하고 핸드폰 가지고 가족들이랑 통화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그 모해 위증을 하도록 집체 훈련을 시켰죠. 그 사람이 이번에 쿠팡 문지석 검사 눈물 흘리게 했던 어미준. 그 쿠팡 그 무혐의 처리하라고 했던 어미준 그 집체 교육의 집행 책임자였어요. 지금도 어미준도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억지 부리고 있어요. 똑같은 태도로 국회 나서도 그랬었고. 네. 참 잘하는 짓들이. 와 이거는 완전 이제 급변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급변할 수밖에 없고요. 뭐 또 관련돼서 뭐 정황도 나온 것 중에는 5월 10일 경인 것 같은데요. 5월 10일 경 같은데 그러니까 저때 박상용 검사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쌍방울 임직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검사실에 불러서 김성태랑 같이 모의를 하게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항복 선언을 안 하니까 이화영에 대한 피의 사실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걸고 이것도 걸고 이것도 걸어서 너 이제 깜빡이서 못 나온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 경찰의 그 승진 청탁을 김성태한테 받고 수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있고 현재 그거는 기소돼가지고 재판 중입니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로부터 경찰 인사를 청탁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소돼 있어요? 기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 중인데 그래요? 이 부분의 증언을 만들기 위해서 5월 10일경 쌍방울 직원 7명이 수원지검에 들어가는 정황이 있습니다. 쌍방울 직원이? 예, 직원들. 그러니까 김성태 혼자 압박을 하고 뭐 혼자 진술로 하면 이화영에 대한 압박이 안 되니까 쌍방울 직원들 임직원들하고 김성태하고 진술을 맞춰야 되는데 이네들이 진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쌍방울 직원 한두 명을 불러다가 말 바꾸고 맞추고 했는데 안 되니까 5월 10일 날 정도에는 아예 쌍방울 직원 7명을 때로 불러다가 야 이화영한테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어떻게 하고 어떤 청탁을 했고 넌 옆에서 들었고 뭐 이런 내용 맞추기 위해서 7명을 불러다가 그 안에서 진술 세미나를 했다라는 정황도 유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유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협박이 있었던 거네. 아예 협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의 정신 상태는 거의 피폐해져가지고 당시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막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아예 바보로 만들어 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초기에 술파티 얘기하면 날짜 진술이나 당시 상황 진술이나 이런 데서 약간씩 오류가 발생했는데 초반에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근데 지금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이 제정신을 가지고 이때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이상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왔었던 거예요. 야, 5월 10일은 별건으로 이화영을 잡아놓으려고 인사청탁건으로 입맞춤을 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5월 17일에 야 빨리 이재명만 불면 끝나. 야 한잔해. 그러면 너라도 솔직히 한잔하지 않겠어? 나 같으면 한잔할 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면 왜냐하면 난 영원히 갇혀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구속 피해자들에게 저런 식으로 했던 게 최근에 대장동 재판도 남욱 변호사 입장 바꾼 게 있잖아요. 다 바꿨어요. 검사 20명이 돌아가면서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는데 누가 들어와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옆에서 그랬다 하니까 나중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얘기 잘 풀고 난 뒤부터는 과일도 먹으라고 주고 그 자리에서 똑같아요. 야 이거 심각하다. 그렇게 되고 또 어제인 것 같은데요.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같은데 설주환 변호사가 뭐 유튜버에 나와서 재밌는 얘기했더라고요. 뭐예요? 어떤 얘기했냐면 6월 9일 날 설주환이 뭐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예. 그 어쨌든 6월 9일 조사 이후에 설주환이 그 조사 입회를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나니까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 나와서 설주환 변호사가 안 들어오니까 이화영이 안달이 났다. 변호사가 없어서 안달이 났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피의자는 변호인이 섭외가 안 되면 그거 핑계로 해서 조사 거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조사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안달 난 거는 이화영이 아니라 박상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한테 빨리 이제 이재명 꼬린시킬 수 있는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설주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6월 13일 또는 14일 정도에 박상용이 전화 왔다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너 왜 안 오냐 좀 들어와라.
오히려. 네, 박상용이 전화 와가지고 입회를 요구를 했고 그때 그 전화기로 옆에 있던 이화영을 바꿔줬답니다. 바꿔줘서 통화를 했고 그 녹취를 설주한 얘기는 난 지금도 갖고 있다. 근데 그 녹취 내용인즉 이화영이 나는 이재명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한 녹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차하면 이거 터뜨리겠다라고 식의 유튜브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래요? 그거는 근데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이화영이 거짓말한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누누이 주장했듯이 그쯤 9일부터 13일 어간, 그러니까 30일까지, 그러니까 9일부터 6월 초에 이화영의 진술 조서에는 이재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네들은 지금 그 해당 조서를 제대로 못 보니까 못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면서 코너에 몰리니까 아무 말 대잔치는 하고 있는 건데, 아무 말 대잔치 중에 지금 매우 중요하게 당시 박상용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자신이 거부하자 옆에 있던 이화영을 바꿔주기까지 했다라는 진술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와, 그거 자체도 근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굉장히 아니 그렇게 나는 그걸 왜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주환이 상당히 애매한 진술을 하면서 박상용의 알리바리를 대줬거든요. 네. 결정적인 진술 안 하고 그냥 단지 그때 내가 변호한 거 맞아. 그때 내가 김현지와 소통한 거 맞아. 딱 이 정도만. 네. 이 정도만 하면서 박상용을 카바쳐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네. 이제 설주환도 자기 살 길 찾아 나간 것 같아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증언이 있었고 당시 현장 교도관들의 증언이 있었고 이번에는 녹취? 네, 추가 정황까지 또 맞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네.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야, 술을 페트병에 담아서 준비하라. 이게 네. 술이냐 소주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술이라고 네. 통칭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감찰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이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회사 직원한테 네. 페트병에다 술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술을 그냥 들고 오면 남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갖고 와라. 몰래 숨겨서 갖고 와라.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서 검사한테 말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워딩도 참 충격적이에요. 변호사를 그렇죠. 통해서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 이거를 보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네. 보통 피해자라면 누가 술을 몰래 반입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술을 그냥 갖고 오면 안 되지만 페트병에 몰래 넣어 갖고 오면 중간에서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검사한테 말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 피해자가 진짜 술을 먹고 싶었으면 검사 몰래 갖고 오지 어떻게 검사한테 말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얘기는 그 전에 한번 다른 사례가 있었다. 해봤다. 해봤고 검사도 다 알고 있고 이거 예. 가지고 검사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에도 법무부 감찰 조사에 따르면 교도관이 보니까 이제 진술을 하기에 조사 직후에 술 냄새가 났다. 네네, 그랬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김성태 쌍방울 사장이 와서 술 한잔 했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걸 맞아요.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이제 진술 증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때도 이제 이 교도관이 이런 거짓말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술 냄새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네.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녹취록까지 나오게 된 녹취록까지. 거죠. 이게 다름이 아니라 그냥 그 법무부가 조사해서 나온 녹취록이에요. 맞습니다. 어디 뭐 이화영 예. 측에서 건넸거나 이런 게 그렇죠. 아닙니다. 네. 네. 뭐 조작됐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나온 녹취록이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연어 술 파티 이게 중요한 것이 네. 그 안에서 어떻게 술을 반입했어 이거는 뭐 규칙 위반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얼르고 달래면서 진술을 바꾸려고 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는데 불러다가 술도 주고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어 술 파티를 벌렸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가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은 그 김성태와 이화영의 진술만으로 네네. 거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화영은 진술을 바꿨고 김성태도 지금 이제 진술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유죄 판결이 난 근거가 모두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양쪽에서 번복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어 술 파티 그 진술을 허위 진술을 나오게 했었던 연어 술 파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연어, 뭐 술 자체 이런 아이템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네네.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은 회유해서 본인들에게,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 박상용 검사가 대표적으로 국회 나와서 뭐 네. 여러 차례 부인했습니다만 회유했다라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네. 허위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2023년 5월 17일 오전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박상용 검사 뭐 이쪽에서는 뭐 아시죠? 그 국회 나와서 어떤 태도로 뭐 대답을 했는지 우리 다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그 최모 검사부터 박모 검사까지 하나같이 그 캐릭터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거만하게. 네, 이거는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 묻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국감이라는 거는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웃으면서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을 하면서 그런 거만한 태도들을 보였었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여쭤본 것 같긴 합니다만 이화영 경기부지사 같은 경우는 확정된 것도 있고 네. 또 연관해서 쪼개서 지금 또 기소해서 또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일단 확정된 거는 어떻게 이렇게 새로 그럼 재심 가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이제 발견이 되었을 때만 재심이 가능한데 확정된 사람의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재심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보통 재심이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주 그 초반의 이제 증거부터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시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